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궁화 방송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지금 현재 13일 현재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미국의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인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자 이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줘야 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얍삽하게 미국에서 좌파로 인정되고 있는 방송들만 내보내면서 바이든이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일 현재 미국 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사용된 개표 시스템 도미니언이 자신의 표를 대량 삭제하거나 바이든 표로 바꾸치기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13일 오늘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인 시널리온 OANN 방송의 보도를 인용했는데 이 매체는 도미니언이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가 득표한 270만 표를 삭제했다는 데이터 분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언 시스템을 도입한 주들에서 바이든 표로 바꾸치기 된 표도 어마어마한데 총 43만 5천 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표 바꾸치기는 이미 CNN 방송에서 꼬리가 잡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표가 줄어드는 만큼 정확히 바이든 표가 늘어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정보 분석가 트럼맨 블랙이 선거 당일 개표 데이터를 뉴욕타임스 사이트에서 추출해 내는데 성공했고 분석 후 이 같은 충격적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트럼맨 블랙은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주는 대부분 도미니언을 사용했다며 특히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22만 표가 바꾸치기 되고 트럼프 표 94만 개가 삭제되는 등 최대 규모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정밀한 분석으로 도미니언 외에 다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주에서도 일부 조작이 있었다며 전국에서 바꾸치기 된 표는 총 51만 개이고 삭제된 트럼프 표는 286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도미니언은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투표 시스템으로 미시간 주에서는 이미 트럼프 표 수천 장이 바이든에게로 넘어간 사실이 들통나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류 언론들은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고 워싱턴 포스트, 뉴스워커, AP통신 등은 이른바 팩트체크로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격하며 도미니언은 정부 인정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언은 중국산 부품 외에도 클린턴 재단과 조지 소로스가 후원을 하고 현민주당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전 수석 보좌관이 로비한 것으로 확인돼 불공정 우려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막상 개표 데이터가 유출된 뉴욕타임즈는 도미니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미국 정부 관리의 지난 발언을 인용해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 게이트웨이 펜디스는 사상 최악의 투표 사기를 저지할 데이터를 실수로 제공한 뉴욕타임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뉴욕타임스의 가장 진실한 뉴스라고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된 펜실베니아주에서 또다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엘킨스 파크 카운티의 한 우체부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는데 같은 주에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우체부는 상사가 바이든 관련 우편물만 발송을 하고 트럼프 관련 우편물은 모두 스팸 취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 상사가 월터라고 실명까지 밝혔으며 자신뿐 아니라 30명의 우체부에게 같은 명령을 내렸다며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기를 내서 나서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개표가 이뤄진 알래스카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며 각각 선거인단 3명과 15명을 추가하면서 대역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일 오늘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승소를 했습니다. 현지 법원이 우펜 투표지 마감 시간을 임의로 연장한 주 정부의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1만 장 이상의 우편 투표가 집계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바이든과의 표 차이는 5만 5천 표 정도인데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줄리아니는 펜실베니아의 불법 투표 용지가 65만 건에 달한다고 밝혀 일부만 승소해도 역전이 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현재 선거인단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 등 일부 미국 언론들은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주들을 제외하면 현재 트럼프가 232대 바이든이 227로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에포크 타임스는 모든 법적 문제가 검증되기 전까지 2020년 대선 승자를 선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인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쪽으로 돌아선 폭스뉴스와 뉴욕 포스트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의를 버렸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 상황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이런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콩고 독재공화국하고 오만 1대1로 참가국하고 한국 세 개국이 중국 편에 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며 이 세 나라를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동맹국의 린치핀인 국가에서 이처럼 미국의 적대국이 되었는지 걱정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완전히 왕따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콩고, 오만 그리고 한국이 중공의 컨트롤을 받는 국가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선거가 아직 발표도 되기 전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찾아가서 엉터리 같은 외교 활동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돼도 문재인은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지금 중국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약 4분간인가 10분간인가 먼저 바이든과 통화를 했다고, 우리 정부는 우리가 먼저 신청을 했다며 우리는 14분 통화를 했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줄타기를 해서 우리 국가 이익이 도움이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아무 생각 없는 이 외교부 장관이나 이 대한민국 국정은 참으로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할 것인데 미리 나서서 촐랑대는 바람에 이도 저도 아닌 왕따를 당해야 되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것처럼 저 이름도 듣지 못하는 콩고나 오만 같은 이런 국가가 우리 국가가 지금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하고 이런 뒤떨어진 공산주의 독재주의 나라하고 우리가 같이 미국의 동맹국한테 비교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이 정부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의 판도는 트럼프 쪽으로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것을 지금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바뀌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뉴스 앵커가 이야기를 할지 참으로 주목이 됩니다. 정말로 이 한심한 언론들을 보면서
받아쓰게 하는 이 언론들은 정말로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취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송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언론들, 오죽하면 홍준표 의원께서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늙은 유튜버로서 미국에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언론이나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볼 것만 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한심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에 두 번째 유튜브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방송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